드디어 수학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과목. 자, 수학.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중간고사. 자,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뭐 시험 범위 같은 경우 보면은 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어떤 거예요? 되게 적어요. 그죠? 다른 학교는 얼마나 들어갔는데 자, 다른 학교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해서 한 단원이 더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가 적네. 이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항수가 아까 영어 보셨죠? 영어 뭐 30몇 개? 뭐 국어 뭐 30몇 개? 꼴랑 20개. 이런 거 보면 몇 개 없지 않나? 다른 학교는 어때요? 그럼 보통 다른 학교는 뭐 22, 23개, 뭐 대성은 28,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이제 문항수가 몇 개 없었다라는 건데 객관식이 이렇게 서답형이 이렇게 있는데 풀이 과정을 서답형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시험 범위도 적고 문항수도 적은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아니 이거 쉬운데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담이 많이 되고 그 서답형 선정이 뭐 어렵나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쉬운 건 되게 쉽고 변별 교과서에서 그대로 낸 것도 있고 쉬운 거 되게 쉽고 어려운 거 확 어려워. 인데 서답형 7문제 중에서 앞에 5개는 그냥 어디에서 봤었던 그냥 우리 맨날 푸는 MIT 교재라든가 아니 그냥 뭐 교과서 조금 숫자 바꾼 거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늘 잘하던 학생 하나가 서답 1번에서 당연히 5점 만점에 5점 받을 줄 알았는데 2점? 1점? 그렇게 받은 거예요. 되게 깐깐하게 채점해요. 그래서 막 점수 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가로 뭐 안 쳤다고 뭐 1점도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다 어렵진 않지만 무슨 수를 써서든 이제 까인다. 그러니까 되게 꼼꼼하게 해야 돼요. 상담을 했어요. 아니 이거 너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건데 왜 만점을 못 받았을까 했더니 너무 당연한 걸 쓰라고 요구하잖아요. 학생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는 건데 틀리니까. 모르는 것만 틀려야 되는데 아는 걸 틀리니까 많이 속상해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느낌 시험 범위 적었다. 좋았느냐? 아니에요. 기말 때 어땠을까요? 싹 들어가요. 상가족이 싹 들어가서 기말 때는 오히려 더 남들은 뭐 한 단원 더 이제 기말 때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요.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서술형 7번이고 이것뿐만 아니라 6번도 조금 킬러 얘는 완전 킬러 이렇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등급이 나오려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앞에 쉽다고 했죠. 근데 쉬운 거를 천천히 풀면 안 돼요. 굉장히 빨리 풀어서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를 해야 돼요. 시간을 딱 확보해서 마지막 거에 뭐라도 써서 완벽하게 100점 없어요. 절대 100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7점이면은 7점 중에 이제 풀이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이제 몇 점 이렇게 부분 점수 받아서 한 94? 그 정도. 근데 94가 작년에였는데 저는 재작년, 작년 쭉쭉 선정을 보면은 선정이 어렵게 낼 때는 완전 몰락해서 78이 1등급 커진 적도 봤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제 되게 평범하게 이렇게 평이하지만 서술형 문항수가 많아서 쓸 게 많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좀 쓰는 연습 그거 해야 되고요. 많이 저는 1등급이 목표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푸는 연습 감으로 찍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정확히 쓰는 연습이 필요하고 문항수가 또 고작 20개라서 좋은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한 문제 딱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 판별식만 이렇게 솔직히 그 부등호 크거나 같다는데 크다라고 실수를 해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냥 5.5가 훅 날아가요. 나머지 싹 다 맞아도 1등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당 배점이 컸었던 게 작년 등급이 그냥 뚝뚝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겁니다. 자, 작년에 이렇게 나왔고 이제 뭐 서술형 저는 이제 쉬운 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쉬운 거에서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채점 기준을 되게 까다롭게 채점을 한다라는 건데요. 뭐 이렇게 막 긴데 여기에요. 요만큼만 보시면 되고 요만큼이 문제인데 그냥 뭐 어렵진 않은 유형이에요. 그냥 뭐 교과서 뭐 살짝 숫자 그 정도만 바꾼 느낌인데 자 이거를 이제 이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온 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5점인데 뭐 1점, 1점, 뭐 1점 이렇게 쓰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뭐 쓰는 연습 두 번째 치고 이것도 많이 풀어봐야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좀 변형이 됐어요. 여기 제로도 없고 제로도 A 제로부터 있었는데 제로도 없고 해서
좀 이제 함정이 있었고 별일 없이 학원에서 이제 연습했던 학생들은 그냥 이거 맞았던 그런 문제. 이거는 그 다음 이 문제도요. 이 두 줄만 문제입니다. 4점.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문제 유형이었고요. 이것도 어디 유형이니까 교과서를 좀 변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형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저는 봐야 돼. 거기서 뽑아가지고 봐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교과서를 풀 수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좀 변형이 됐을 때도 완전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풀어내야지만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을 좀 풀 여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연습시킵니다. 바꿔서요, 변형해서요.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거 이제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조금 학생들이 이제 쓰느라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이제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인데 2021 이게 작년이라고 또 2021을 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추론형 문제죠. 추론형 문제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제 뭐냐? 2, 3, 4, 5를 써서 이게 뭐 2, 3, 4 뿔마 이런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대입을 해봐야 돼요. 뭘 대입해요? 뭐 1일 때 계산, 2일 때 계산해서 규칙을 찾아서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또 이제 이게 서술형 마지막 문제다 보니 또 학생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또 1 넣고 2 넣고 규칙 찾는 게 또 심리적으로 압박이 됐었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으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유도를 해내는 과정이 어려웠었다 그런 문제고요. 이 문제는 교과서 변형은 아니고 조금 좀 어려운 문제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그냥 보통 문제지. 말 그대로 그 연습을 시켰었죠. 이렇게 복소수 하면 아무래도 주기성, 규칙성 찾는 게 목표다 보니 뭐 이런 것도 뭐 연습해서 이제 학생들 여기까지는 괜찮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요거를 보통 건드려라도 보면 그 학생 1등급인 거거든요. 여기서 뭐라도 일단은 문제는 뭐 이렇게 여기까지인데 이거를 꾹 참아서 식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채점 기준표를 봐서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도대체 뭘 써야 되는데 이게 모순이다. 그러면서 모순이 돼서 그 이유를 밝혀야 되고 그래서 그걸 또 일일이 순서상을 나열해야 되고 과연 이게 어렵다. 제일 어려웠었고 이거를 만점 받은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등급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일단은 이 식을 만들어내고 조건까지만 찾았어. 그렇게 해서 만점. 는 아니더라도 부분 점수 받아내면 1등급이 나와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읽어라도 보려면 앞에부터 푸는 게 맞아요. 앞에부터 푸는 게 맞고 이제 배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 항상 그래요. 이제 객관식이 이렇게 1, 2, 3, 4 나오면 끝에 하나가 어렵고 서술형도 앞에 또 쉬워요. 객관식 풀다가 마지막 하나 보면 어려운 거야. 그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그거 마지막에 서술형 1번, 2번이 훨씬 쉬워.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험 전날에도 이제 끝까지 정신교육. 어려운 건 거기, 그러니까 객관식 끝에, 서술형 끝에야. 그러니까 객관식 끝에 막혔으면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점수를 받아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상위권 학습 전략. 뻔한 얘기예요. 1등급이 목표인데요. 자, 학교 교과서는 당연히 무능한 코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프린트 같은 걸 주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중반 프린트, A반 프린트, B반 프린트가 나와요. 그 우선 풀어보기는 하지만 거기서 그렇게 너무 많이 그 비중 있게 유사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풀기는 풀어봐라. 교과서에서 똑같은 게 나온다. 그림까지 똑같았던 경우도 본 적 있고요. 그래요. 응용 문제 풀어보는 연습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키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술형 쓰는 연습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중요하고 쓰는 연습 이제 백지 테스트하고 서술형 문제집은 또 따로 만들어서 주고 이제 합니다. 돌발 테스트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개념을 딱 설명한 다음에 이제 백지를 딱 주는 거예요. 자, 지금 네가 방금 근해분리 개념을 여기다 써봐. 그러면은 한 5줄 정도 되는 걸 착착착착착 시간 2분이야. 타이머도 맞춰놔요. 저는 괜히 긴장하면서 애들이 막 쓰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당연히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겠지만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연산 연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응용 문제를 또 어떻게 하는지 좀 이제 저희 학원에 이제 특별한 교재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그렇게 갈까요? 일단 학원에 짜놔요. 그럼 아이들이 처음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MIT 들어보셨죠? MIT 시간이에요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MIT 시간이야? 그러면 이제 교재를 딱 꺼내요. 근데 그 학생들이 뭐 이제 준표가 갖고 있고 현비가 갖고 있고 그런 교재들이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전부 달라요. 그래서 아니 그냥 어디서나 풀 수 있는 시중 문제집을 학생들한테 제공하지 않고 뭐 우리 현비 이 단어는 실력을 줘도 되겠는데 부등식에서 좀 연산이 좀 약해. 그러면 제가 원래 기본, 실력, 심화 그밖에 내신 대비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다 맞춰서 매달 주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어때요? 좀 두둑히 뭐 이제 좀 잔뜩 들고 다니잖아요. MIT 잔뜩 들고 다녀요. 근데 그게 학생마다 다 내용이 달라요. 같은 스카이반인데요. 같은 심화반인데요. 내용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한테 줘야 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틀리면 또 틀려요. 틀리면 또 이상하죠. 틀리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풀고 나서 모르는 거 물어봐 라고 하면 MIT 시간은 풀이 자습 시간이 아니에요. 일단 저는 풀어와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뭘 틀렸냐 이러면서 질문해 볼까 그냥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소심한 학생들 질문 못 하잖아요. 좀 검사해요. 질문 3개 이상 해. 너 오늘 몇 개 했어? 이러고 그러면서 이제 질문 못 하는 아이가 있으면 조금 이제 세심하게 봐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틀린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난 뭐가 약해? 뭐 1단원은 약한데 2단원은 또 약할 수 있고 하는데 오답 분석 이거 제가 하지 않은 사람이라 좀 이게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건데요. 이게 저희 교재 앞부분인데 아이고 잘 보시면 보셨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본 학생 있고 심화 실력 아니 우리 아이는 심화 주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에 방학 특강이라 첫 번째 개념을 처음 나가면 이제 기본으로 다지는 게 맞고 기본을 했고 방학 동안 한번 선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력 이렇게 풀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실력 정도 술술 풀면은 응용 문제 심화 정도 풀 수 있잖아요. 심화 문제 풀 수 있으면 그냥 1등급 약속드려요. 진짜 무조건 1등급이고 저는 실력만 술술술술술술 풀어도 그냥 2등급은 절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잘 편집을 해서 이제 학생마다 다 다르다 이거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 이제 여기는 제목이 다르죠? 이거는 그냥 단원별로 기본, 실력, 심화. 여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 때 이제 실전 대비 실력, 수능 기출 심화. 뭐 이렇게 주는데 중요한 거는 심화를 푼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부족한지. 우리 애는 이해가 정말 잘해요. 근데 정말 이해를 잘해요. 너무 이해를 잘하는데 꼭 하나씩 이렇게 연산 실수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많은 학생들한테는 주로 기본 실력 주고 실수를 전혀 하지 않고 응용 문제를 좀 연습시켜야 되는 학생들을 심화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그럼 학생들이 이거 풀고 뭘 하느냐? 이게 지금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백신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여기다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면 이게 말도 안 되게 나왔네요. 이게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동그라미 틀리고 동그라미 이거 맞은 거고 틀린 거고 제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MIT를 풀었으면은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점수가 떠요. 점수가 떠서 이렇게 이거 원래 이거 시험지거든요. 제가 손으로 채점한 게 아니라 컴퓨터에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게 1월 30일이에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우리 아이들의 오답 노트를 뽑아줘야지 이러고 딱 앉아있어요. 그럼 1월 30 몇 시에 오답 하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설정을 하고 학생 이름을 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 알아요.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 현비가 뭐가 약한지 사실 다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유형인지 숫자까지 바꿔서 이해가 해줘요. 컴퓨터가.
그래서 이렇게 저희 반 학생들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 이렇게 해서 선비가 부정 방정식을 실수했었구나. 우리 똑같이 부정 방정식 두 문제네요.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틀렸던 거를 계속 복습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에서 또 틀리는 거 어떻게 해요? 또 하면 돼요. 여기. 근데 조금 학생들이 그걸 하죠. 제가 이제 풀고 나서 답을 입력하는 거를 귀찮아하거나 그러면 이거 해야 너의 오답을 뽑아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좀 기계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냥 채점이고 MIT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되게 친근하게 1대1로 질문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풀고 채점하는 거 아니고요. 틀렸던 거 또 주는 거 아니고요. 일단 수업 시간에 되게 굉장히 1, 20분 아니에요. 거의 1시간 반을 MIT 질문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되게 1대1로 따뜻하게 왜 틀렸어? 이러면서 질문을 해주는데 정확하게 그 수치까지는 얘가 저를 도와주는 아이가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오답 노트도 다 달라요. 어떤 주에는 어떤 학생 99문제 있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2문제예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잖아. 이리 와봐. 너 왜 2개야? 이리 와봐. 상담하는 거는 선생님 어제 졸아가지고 채점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뭐 수업적인 거야. 뭐 다 똑같아요. 저 관리의 여왕이고요. 수업 보조 영상 이런 거 다 기본이고요. 틀렸던 거 또 트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또 틀리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수학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다는 게 놀라셨죠. 스카이반, 심화반, 스카이반 교재, 심화반 교재, 기본반 교재 일괄되고 그러니까 개념 및 수업 교재는 똑같은데 이제 학생들이 연습해야 되는 교재는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희 학원이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맞춤 1대1 맞춤으로 이렇게 다뤄보고 이게 하고자 이제 많이 이제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요. 네, 그럼 이게 선전고 수업할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자, 선전고 예를 들어서 대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숫자를 바꿔서 내니까 학생들은 대선교 내신 대비를 할 때 전부 다 부교재를 딱 들고 그거를 거의 풀고 또 풀고 숫자 바꾼 거 또 풀고 그것만 죽어라. 그거랑 교과서. 선일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선일 같은 경우에 걔네들 부교재가 올림포스예요. 그래서 올림포스를 풀고 다른 거 MIT 전날 주잖아요. 그럼 싫어해요. 선생님 저 불안해요. 올림포스 할래요. 이러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부교재가 없는 거죠? 없어요. 선정 부교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야 이거 우리 하면서 딱 연구에 숫자 바꿔서 연습시키고 할 텐데 프린트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프린트가 반별로 달라요. 그래서 그거 반별도 달라요. A반 프린트, B반 프린트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일괄된 학교에 부교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일단 중하위권을 이제 교과서 변형 문제, 교과서 위주로 반복 연습, 빨리 정확하게 쓰는 연습.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연습시켜가면서 틀리지 않는 연습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교재가 없죠. 차라리 있는 게 나아요. 그럼 애들이 중학교 때처럼 그걸 풀고 또 풀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행동은 애매합니다. 매년 그랬어요. 학교에서 뭐 프린트 준 거 없는데요. 그럼 이제 뭘 위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다 있어요, 부교재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프린트 쪼가리 시험에 그때 임박해서 줘요. 근데 임박해서 줘도 평상시에 이러한 자기만의 약점을 잡지 않고서 시험에 임박해서 프린트를 준다고 풀리겠어요? 기본을 탄탄하게 해야지 언제든 프린트가 딱딱딱 있어도 이제 잘 풀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